네, 안녕하세요. 오늘 잠이 안 올 때 시리즈 1화 주제로 타이로신이랑 페닐키톤유리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잠이 안 올 때 시리즈 영상의 대상은요, 시청자들은 의대생 및 의료계열 학생이면 제일 좋겠고,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아주 좋고,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잠 오는 목소리 들으면서 잠을 이루고 싶은 사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틀어놓고 자면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주무셔도 저한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리즈는 왜 하냐? 기본적으로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주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을 무료로 올리는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내용을 무료로 약간 얘기해주는 유일한 한국인이길 바라는 느낌으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영어로 올리는 외국인들은 좀 있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외국인들 영상을 봐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가 조금 편하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내용은 적당히 자세할 거고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제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영어 용어를 많이 사용할 거고요.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틀린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필기가 다소 난잡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리 필기를 해놓고 영상을 찍진 않을 건데 이게 미리 필기를 해놓고 영상을 찍게 되면 미리 필기를 하는 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리 찍는 게 아니라 미리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필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주제는 제 마음대로 선정합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면 느끼셨겠지만 제가 말이 느립니다. 주무시면서 드실 분들은 그냥 1배속으로 들으시면 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듣는 분들은 알아서 잘 배속해서 듣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아미노산은 타이로신입니다. 얘는 필수 아미노산일까요? 아니면 필수 아미노산이 아닐까요? 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아니 뭐래니? 얘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실수하네요. 얘가 그러면 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냐? 얘는 페닐알라닌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페닐알라닌이라는 친구도 알라닌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죠. 알라닌에서 페닐알라닌이 되는 과정은 이름 앞에 페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페닐기가 붙는 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래서 알라닌에서 페닐알라닌이 될 때는 그냥 벤젠골에 하나 갖다 붙는 거죠. 페닐알라닌에서 타이로신이 되는 과정에서는 진짜 별거 없이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 그냥 OH기만 하나 더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과 타이로신의 차이는 그냥 하이드록식이 하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어떤 효소가 작용하냐? 페닐알라닌에다가 OH기를 갖다 붙인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쉽게 생각해낼 수 있겠죠.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스. 이 효소가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알아둬야 될 게, 이 요소 혼자서만 작용하기는 어렵고 코팩터가 필요한데, 그 코팩터의 이름은 BH4라고 합니다. 얘의 풀네임은 뭐냐? 테트라하이드로바이옵테린 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옵테린이라는 놈에 수소가 4개 붙었다 라는 의미에서 BH4라고 쓰고, 이름은 테트라하이드로바이옵테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 되는 과정에서 BH4라는 친구는 BH2가 되게 됩니다. 수소 2개가 날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타이로신을 만들면서 본인 수소 2개가 날아가면서 다이하이드로 바이옵테린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름이 쉽죠. 그래도 수소가 2개 붙어 있어서 다이하이드로, 그리고 뒤에 바이옵테린은 똑같습니다. 이름이. 그러면 페닐알라닌에서 타이로신을 만들 때 BH4가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H2를 다시 BH4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BH4가 타이로신을 만들면서 이렇게 BH2가 되는 경우에 BH2를 다시 BH4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NADH 분자 하나가 필요하고, 이 NADH 분자가 NAD 플러스로 바뀌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담당하게 되는 효소 이름은 다이하이드로테리딘 리덕테이스. 수소가 2개 있었다가 수소가 4개가 됐으니까 수소 2개 붙이는 거잖아요. 수소 2개가 붙는다는 거는 환원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리듀스 된다는 소리니까 효소 이름은 다이하이드로테리딘 리덕테이스가 됩니다. 근데 BH2의 이름이 다이하이드로바이옵테린이었잖아요. 근데 왜 효소 이름은 다이하이드로바이옵테린 리덕테이스가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왜 이름이 다이하이드로테리딘 리덕테이스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P는 묵음인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 되는 과정에서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가 고장나도 타이로신이 잘 생기지 않을 거고, BH4가 고장나거나 적어도 타이로신이 잘 생기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효소인 BH2를 다시 BH4로 만들어주는 효소인 다이하이드로테리딘 리덕테이스가 부족해도 타이로신이 잘 생기지 않고 페닐알라닌이 몸매 누적이 되겠죠. 이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면 PKU라는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PKU가 뭐냐? 페닐 키톤 유리아. 페닐키톤 유리아에서 PKU, 그냥 3개 알파벳을 따서 PKU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왜 생기냐? 아까 얘기했었죠. 얘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스가 삐꼬가 되는 거예요.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스가 삐꼬가 되면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페닐알라닌이 몸에 쌓이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클래식 PKU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클래식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문제인 거냐? BH4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삐꾸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이 경우와 BH4 부족 모두 동일하지만 두 경우 모두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 될 수 없으니까 페닐알라닌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페닐알라닌이 많이 쌓이게 되겠고 타이로신이 부족하게 되겠죠. 근데 이 병의 이름을 보면 페닐키톤 유리아잖아요. 그러니까 페닐키톤이 오줌으로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이 많이 쌓여있는 페닐알라닌이 원래는 타이로신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타이로신으로 안 바뀌어주다가 보니까 얘가 페닐 파이루베이트가 되고 얘가 또 페닐 락테이트 아니면 페닐 아세테이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페닐키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페닐키톤들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고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페닐키톤들이 오줌에 나오게 돼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가 오줌에서 페닐키톤 냄새가 나는데 약간 머스트 향이 나요. 머스티한 향이 나게 되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게 키톤이라는 게 산이잖아요, 산. 그래가지고 CNS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지능 문제, 약간 지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막 몸이 떨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로신이 적잖아요. 타이로신이 적게 되면 타이로신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중 하나가 멜라닌이에요. 이 멜라닌도 같이 적어지게 되니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 뭐 피부가 하얗겠죠. 피부가 하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눈도 퍼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멜라닌 부족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러면 치료는 뭐 어떻게 하냐? 치료는 지금 페닐키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안 좋은 증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닐알라닌을 안 먹어주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백질을 먹으면 거기에 페닐알라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페닐알라닌이 안 들어가게 합성된 그런 것들을 따로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먹는 것처럼 그냥 일반식으로 고기 먹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페닐알라닌의 레벨을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될 거고 아스팔탐을 먹으면 안 돼요. 요즘 제로 음료 유행하면서 아스파탐 뭐 이런 것들을 단맛을 내기 위해 많이 쓰는데 이놈이 아스팔테이트랑
페닐알라닌이 합쳐진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몸에 페닐알라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로신은 원래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근데 페닐알라닌으로부터 타이로신을 못 만들게 되면 타이로신이 당연히 필수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로신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PKU 환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페닐알라닌이 테라토젠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한 PKU 환자에 대해서는 페닐알라닌 레벨을 잘 조절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삐꾸인 경우랑 BH4 부족인 경우에 PKU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페닐알라닌이 올라가고 타이로신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과 치료 방법들인 거잖아요. 근데 BH4가 부족해가지고 일어나는 PKU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BH4 부족으로 인한 PKU. 그러면 애초에 BH4 부족이 왜 생기냐? BH4가 타이로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BH2로 바뀌고 그 BH2가 다시 BH4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슨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다이하이드로테리딘 리덕테이스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얘가 삐꾼 거예요. 그러니까 BH2가 만들어지고 다시 BH4로 돌아가는 게 막힌 거예요, 이 길이. 그러면 이 경우에 PKU는 그냥 앞서서 설명한 거랑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서 설명한 증상들은 다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BH4라는 애가 타이로신을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도 쓰이냐? 타이로신이 나중에 도파가 되고 이게 도파민이 되고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이게 에피네프린이 되는 과정에서 타이로신이 도파가 되는 이 첫 과정에서도 BH4가 코팩터로 쓰여요. 심지어 세로토닌은 어느 아미노산으로부터 유래하죠? 트립토판으로부터 유래를 하죠. 근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는 과정에서도 BH4가 코팩터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BH4 부족으로 인한 PKU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추가로 나타나겠어요? 도파민 부족, 에피네프린 부족, 노르에피네프린 부족, 세로토닌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이 추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도파민이 원래 프로락틴 분비를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는 프로락틴이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금 CNS에서의 도파민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CNS에서의 도파민을 늘려주기 위해서 파킨슨병 치료와 비슷하게 L도파와 칼비도파를 사용해줘야 돼요. L도파는 뭐냐? L도파는 제가 위에 적어놓은 이 도파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 L도파라는 애가 뇌에 가가지고 도파민으로 바뀌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넣는 거죠. 근데 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뇌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몸에서도 바뀌어요. 그냥 뇌가 아닌 몸에서도 도파가 도파민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L도파를 뇌에서 도파민으로 바뀌어라 하고 넣은 건데 몸에서 바뀌면 효과가 떨어지고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넣어주는 게 칼비도파예요. 얘는 BBB를 통과하지 못해서 뇌로 갈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도파가 도파민으로 바뀌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입한 L도파가 몸이 아니라 다 머리로 가가지고 머리에서 도파민으로 바뀌어라 하는 의미에서 L도파랑 칼비도파를 같이 넣어서 CNS에서의 도파민 레벨을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냥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세로토닌도 넣어줘야 되겠죠. 5-HT가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로토닌 뭉친 거잖아요. 그래서 BH4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레벨을 올려주는 것에 추가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타이로신이 도파가 되고 도파가 도파민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22분이나 지나가가지고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부터 타이로신 대사에 관해서 이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